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은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정말 찬바람과 함께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 정보를 봤더니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4도, 그리고 강원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폭설 피해는 없으시죠? 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주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 제주도 어제부터 이제 눈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많은 길가가 꽁꽁 얼어서 차 사고 소식도 속속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무사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곳은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 안과인데요. 오늘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맞춘 의상도 그렇고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마치 많은 선물을 갖다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산타클로스로 좀 이렇게 변장을 해주셨는데 올 겨울 정말 크리스마스다운 이제 바깥이 겨울의 하얀 세상이잖아요. 이번에 어떤 계획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날? 눈을 천천히 감상할게요. 뭔가 오늘 안과 방송과도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눈을 천천히 감상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보는 것도 좋긴 한데요. 이 겨울철에 또 불청객이 찾아오는 게 눈이 시리고 막 눈물이 나고 맞아요.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찬바람이 많은 겨울에는 이제 눈물이 많이 나고 시리고 따가운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거에 해당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만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화면상에도 보이시죠? 이게 바깥 기온이 워낙 영하이다 보니까 이게 실내 공기와 좀 기온차로 인해서 마치 좀 필터를 쓴 것처럼 연기 속에서 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 또한 또 겨울의 정치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시레 또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네, 뭔가 스노우 어플 같은 느낌인데요. 자, 오늘 하루도님 그리고 아름다운님께서 추운 날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추워서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님 딱 내 얘기다 오늘 주제가. 그리고 뿌연 것도 느낌이 있네요. 유리가면님께서 의사선생님께서 산타복을 착용하시니 크리스마스 기분이 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레모네이드 에어님께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 건조할 때마다 눈에 넣는 것도 괜찮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사실 그 약국에 있는 인공 눈물이 이제 실제로 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인공 눈물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다만 이제 구성 성분의 차이라든가 농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인공 눈물은 좀 더 그 환자에게 맞는 인공 눈물 선택적으로 추천을 한다든가 또한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 기왕이면은 안과 의사한테 상담하고 처방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선생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할 때 지금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다뤘잖아요. 네. 그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어쨌든 좀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처방받은 본인에게 맞는 인공 눈물이 좋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농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요새는 인공 눈물뿐만이 아니고 눈물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건조증 치료제 안약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환자들마다 다른 조합이 가능하고요.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좀 더 나한테 맞는 좋은 안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안약들은 언제까지 좀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피해피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이긴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특히 일회용 인공 눈물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일회용 인공 눈물은 보통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회용이 아닌 안약이 있거나 혹은 다른 특수한 성분의 안약들은 쓰는 게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좋은 날님 외에도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일단은 두 가지의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고 또 오늘 주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날님께서는 겨울철만 되면 눈이 그렇게 뻑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인공 눈물로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인공 눈물이 좋은 안약이고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공 눈물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건조증이 맞냐 안 맞냐를 따져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건조증이 아닌 눈꺼풀 염증 혹은 알레르기 결막염 기타 다른 질병들도 이런 비슷한 뻑뻑함을 유발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인공 눈물만으로는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공 눈물만으로도 그 호전이 잘 되지 않는 조금 네. 높은 단계의 건조증, 조금 깊은 건조증이 있으면은 그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조증 치료제 안약들을 같이 쓴다든가 다른 건조증 치료 시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나는 눈이 시리고 또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이 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또 나에게 맞는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모네이드 에어님께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눈가의 비립종을 제거하는 시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이거는 그렇게 시술을 했다고 해서 안구 건조증이 그렇게 더 생기는 거는 사실 과학적 근거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아마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비립종만 정확하게 제거되었다면은 건조증은 그냥 따로 접근해서 안약을 처방받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추운 날에는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요. 밖에 나가면 눈물이 납니다. 라는 많은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주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PPT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이 자주 나고 싫을 때는 건조증과 알러지 결막염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눈물 흘림의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눈물 흘리는 것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물 흘리는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제일 많은 것이 건조증 50%가 넘습니다. 반 이상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눈물이 나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코하고 연결된 눈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는 네. 20% 정도. 그리고 이 건조증과 눈물길 막힘이 둘 다 동반되는 경우도 한 20% 가까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건조증과 관련된 게 70% 가까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나 기타 눈에 이제 자극성 눈물 분비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염증들도 눈물 흘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건조증이 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기는 한데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자주 나고 시릴 때 사실은 이제 건조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눈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어느 정도 증상들이 많이 공유되거나 비슷한 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건조하거나 뻑뻑하거나 막이 씌어진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침침하기도 하고요. 모래알이 굴러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건조증에서 가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눈곱도 낀다고 하고 뭔가 눈을 누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압이 오르는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겨울철에 이런 증상을 나타난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증상이 무엇이다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역설적으로 건조증이나 알러지 결막염 혹은 눈꺼풀 염증이 이런 증상들을 다 일으킬 수 있고 겨울철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건조한데 왜 눈물이 날까? 그니까요. 예, 역설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상적으로 눈물막은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은 눈에 자극을 최대한 없이 우리 눈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데요. 네. 근데 건조한 경우 이렇게 눈물막이 빨리 말라버려요. 뭔가 스크래치가 난 듯한 느낌이에요. 예,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눈물 수성축막이 이제 번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 이치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찬바람까지 들면은 굉장히 눈물이 싫어하고 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마르면서 되려 오히려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극성 눈물 분비가 과다하게 나는 게 건조증에서 눈물이 많은 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유독 지금 댓글창만 봐도 느껴지는 게 겨울철, 추운 날 밖에 바람 부는 겨울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바람 때문에 좀 더 건조함이 심해져서 그런 걸까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할 수 있고요. 일단은 눈물이 그 눈물층이 튼튼한 분들, 그러니까 건조증도 없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찬바람에 어느 정도 잘 버티세요. 그래서 네. 불편함을 덜 느끼시는데, 근데 건조증이 많거나 다른 기타 눈을 자극할 수 있는 질환들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역설적인 눈물 분비가 과하게 일어나서 눈물 흘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시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진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안과에서 이제 저희가 찍어서 확인하는 사진들 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까만 눈동자에 이 점점점 스크래치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눈물막이 이게 코팅이 잘 안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건조증이 꽤 많이 있는 경우고요. 이 같은 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갛게 돼 있죠. 뭔가 이게 애교살이 안으로 생긴 듯한 느낌. 그죠? 예. 그래서 이 눈꺼풀 뒤집어 봤을 때 이 안쪽이 결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혈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알레르기 결막염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조증과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시에 있었던 분인데요. 근데 알레르기 결막염이 3분의 2 이상에서 건조증을 많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없는데 건조증만 또 있는 분도 있고 혹은 건조증 증상도 있으면서 가려움이 갇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두 가지 다 교정을 해줘야지 네.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공눈물만 넣으면 사실은 잘 안 고쳐져요. 그렇군요. 아니, 저도 진짜 안구건조증이 심한 사람으로서 이게 눈이 불편하면은 삶의 질이 진짜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눈에 신경이 많이 가는데 알레르기 결막염까지 같이 오면은 정말 말해 뭐해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레르기 결막염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 원인은 사실 이제 겨울에도 있기는 있고요. 봄에 좀 더 많은 경향은 있는데요. 계절성으로는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 예를 들어서 이런 잔디나 혹은 나무나 꽃에서 파생하는 그런 수분가루나 꽃가루들이 눈에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야외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맞아요, 눈이 맞아요. 붓고 가렵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계절성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이제 여긴 통년성 적혀 있는데 통년성 개념은 이제 사계절 내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네. 가장 흔한 게 먼지. 먼지. 네, 여기서 진드기 적혀 있는데요. 이 진드기는 야외에만 있는 진드기가 아니고요. 네. 진먼지에 붙어 있는 진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불, 베개 맞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맞아요. 예, 머리카락이나.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진먼지 진드기 사진인데요. 오, 네, 좀 혐오스럽죠. 거미 같아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맞아, 이게 진짜 그래서 예. 주부로서 미칠 노릇이에요. 이거 그렇죠.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먼지 사진인데 이런 먼지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0.3mm. 그러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인다고 봐야겠죠. 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알레르기 결막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진먼지하고 진드기가 공통적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경계를 해야 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사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네네. 이 동물 털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있고 혹은 이 털 자체에도 사실 진먼지 진드기가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요새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날이 갈수록 좀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키워드를 꼭꼭 집어주시니까 갑자기 저희 집 상태가 쓱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주부분들 갑자기 먼지털이를 들고 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 원인을 좀 알아봤는데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약을 쓰기에 앞서서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요.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먼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먼지를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알레르기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알레르기 결막염뿐만이 아니고 천식, 비염 그런 것들 아토피 피부염까지 다양하게 다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알레르기 경향이 높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이 베개나 침구류 안쪽으로 침투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투과성 진먼지 진드기 비투과성 침구류나 커버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면 좋은데 뜨거운 물에 하면 이런 진먼지 진드기가 다 죽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청소를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카페트 같은 거에도 진먼지 진드기가 잘 삽니다. 그래서 카페트는 가능하면 알레르기가 많으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동물 털 잘 제거하거나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사실 떼어놓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침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는 거는 중요하겠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를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겠고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계절성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알레르기가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은 야외 갔다 오시면은 반드시 손하고 세안을 잘 하시고 눈을 비비지 않고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면은 눈에 있는 먼지라든가 혹은 뭐 꽃가루 그런 것들을 씻어 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관리에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삼나무 때문에 정말 그 계절성 때 이렇게 눈 비비시는 분들 저희 가족 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청소와 청결을 좀 유지하면 알레르기 결막염에 좀 많은 부분이 관리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치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회피입니다. 그래서 유발되는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걸 회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 어려워요. 예.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알아도 사실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관리법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도 원인 검사로서는 그 피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직접적으로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알레르기가 많이 심한 분들은 이런 원인 검사들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결막염이니까 안약이 있는데요. 인공 눈물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 항히스타민제 안약이라든가 스테로이드 안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염제 안약 계열들인데 이런 것들을 단기간 쓰는 게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 알레르기 결막염은 건조증하고 같이 많이 따라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증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같이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실 뭐 간간히 있었다, 뭐 지속적인 경우도 다양하지만 뭐 2주, 3주 혹은 한 달 이상 이렇게 되었다면은 짧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2주에서 한 달 이상 장기간 안약을 많이 지그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담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강 세척을 자주 해준다든가 혹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코에 뿌리는 그런 것들도 눈에 같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하고 코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인공 눈물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공 눈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 적혀 있는데요. 그 흔히 얘기하는 히아루론산 하는 인공 눈물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외에 이제 카르복실산이라고 하는 인공 눈물이 있는데 어떤 인공 눈물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자주 넣어주시거나 사용법에 제한은 별로 없고요. 다만 여기 적혀 있다시피 건조증 치료제 안약, 즉 이런 치료제 안약들은 보통 눈물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성 약들을 같이 병합해 준 경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의 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인공 눈물하고 조금 다르게 그 건조증을 더 좋아지게 하거나 혹은 여기 보시면 알러지 결막염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안약들을 같이 쓰는 게 건조증도 좋아지게 하면서 알러지까지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한번 쭉 살펴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공통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셨을 텐데요. 또 이제 전국적으로 한파도 폭설 때문에 긴급하게 또 궁금하신 질문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또 해소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원장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조금 더 내려주시고요. 네. 레모네이드님까지는 질문을 드렸죠. 해피해피님께서 알러지 이유로 눈물이 나지 않으면 바로 사용을 뚝 끊으면 될까요? 아니면 며칠 더 조금 더 이 사용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안약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은 1주 정도까지 어떤 안약이든지 쓰는 거에 크게 제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좋아지면은 끊어보는 거는 누구나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해도 괜찮은데 조금 혹시 증상 기간이 길었거나 좀 심한 편이었다면은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해야 하긴 하는데 네. 보통은 일주일 정도는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미님께서 안구 건조증이 저는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있어 이번 겨울에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건조한 겨울철에 수술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온다습한 여름이 수술하기에 최적기라는 시기라는 말도 있던데요.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 백내장 수술하기에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을까요? 네. 여름인가 겨울인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사계절 어느 때 백내장 수술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요거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고온 다습할 때는 땀이 많이 나고 이제 얼굴을 세안을 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백내장 수술을 사실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예, 근데 안과 의사가 그거를 여름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름을 오히려 피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건조증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닌데 건조증이 제법 있으시면은 반드시 그 건조증을 충분히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넣는다든가 혹은 건조증을 보강해주는 시술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통은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미리 해놓고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네. 유리가면님도 써니님께서도 추운 날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요 라고 좀 고생 중이신 것 같고요. 남영자님께서는 바람 부는 겨울에 눈물이 쉬지 않고 계속 나와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물샘을 심지어 뚫는 수술도 12년 전에 해서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피디님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눈물샘을 뚫는 수술을 12년쯤에 해서 아직도 막히지가 않는데도 겨울철에 좀 고생스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눈물이 나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건조증과 연관이 있었고 눈물이 내려가니 막힌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네네. 네, 20-30%.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눈물이 내려가니 괜찮으니까 나머지 요인들, 그러니까 건조증이라든가 혹은 기타 눈물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눈 질환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고 케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써니님께서는 추운 날 밖에 나가면 눈물이 주르륵 난다 하셔서 안경을 오히려 끼면 조금 나아질까요? 안경을 끼면 좀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안경이 어느 정도 그 바람을 차단하는 효과가 네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이 약간 차단되는 코팅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자외선 이런 거에 그 눈물 흘림이 약간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라든가 네. 혹은 안경 자체만을 꼈을 때에도 눈물이 덜 나는 경우는 심심찮게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수가 있는 안경이라 없어도 괜찮으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시는데 밖에 나가서 힘든 경우에는
보안경 같은 걸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윤귀숙님께서는 안녕하세요. 65세 여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눈 다 백내장 수술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않고 돋보기를 끼고 봐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좀 답답한 마음을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은 조금은 이것만으로는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은 그 눈물이 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순수한 건조증이 있어서 시야가 흐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뭐 아마 이제 병원에서 다녔을 때 그 어떠한 망막 질환,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그런 게 없으면은 아마 백내장 수술한 걸로 충분히 시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할 텐데요. 이제 65세면 사실은 아주 고령은 아니지만 혹시 그 눈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게 없다면은 눈 영양제 오메가3나 루테인 혹은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같은 걸 같이 복용하셨을 때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느낌이 나아진다고 표현하신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일단 건조증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눈 영양제 드시는 게 없다면 그거를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을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A님께서는 저는 눈곱이 너무 깁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눈곱을 제거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도 약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시면서 아까 이렇게 그 사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부분이 빨개야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라는 추가 질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진료를 보셔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눈곱이 많이 끼는 거는 사실 정상은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는 주로 알러지 결막염이나 눈꺼풀 염증이 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건조증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빨개야 좋은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혈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핑크색에 가까운데요. 빨갛다면은 사실은 뭔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충혈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 충혈이 있다는 거는 눈곱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아마 그 결막염이라든가 눈꺼풀염이 있을 수 있어서요. 분명히 약으로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눈사랑학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이실 이 겨울철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하루도님께서는 원장님 저는 라섹 수술을 한 후에 겨울철에 이렇게 추운 날 돌아다니면요 뭔가 눈에 습기가 찬 것 마냥 시력이 감소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실내에 들어가 한참 있으면 괜찮아지기는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하루도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건조증에 관련된 그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날 돌아다니면은 이제 습기가 찬 것처럼 보이는 게 그 앞유리창 눈물막 코팅이 얇아지면서 그게 살 흩어지면은 네. 그 유리창이 일시적으로 혼탁해지는 것 마냥 그렇게 덜 보이는 시약 흐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인공 눈물 넣고 있거나 하면서 좋아지는 게 눈물막 코팅이 다시 좋아졌을 때 앞유리창이 좀 더 선명해져서 잘 보이는 현상으로 여겨지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원래 시력 교정술, 라식이나 라섹 한 분들은 분명히 건조증이 남들보다 더 많습니다. 맞아요. 네, 6개월, 1년 지나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건조증을 조금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인공 눈물도 괜찮지만은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같이 쓰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집에서 이렇게 셀프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열 찜질일까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보시고 그 온열 찜질을 할 때마다 내 눈에 눈이 좀 더 편하고 잘 보이는 게 느껴지신다면은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산바람님께서는 찬바람 불 때나 겨울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이게 건조해서 그런 걸까요? 조금 나오면 좀 참겠는데 걷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막 흐를 정도로 계속 납니다. 고칠 순 없는지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진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신호등 보기도 힘드시고 또 남들이 보기에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눈물 흘리시지 하는데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고칠 수 있는 아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안과에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신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는데요. 그 혹시나 안경을 쓰신 게 없다면은 안경 쓰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야외 나갔을 때 그 도수 없는 안경이라도 한번 쓰는 거를 일단 권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쉬운 건 인공 눈물 일단 한번 넣어 보시는 거고요. 혹은 뜨거운 찜질도 해보는 것도 괜찮겠고, 네.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질환들이 없는지, 건조증 혹은 뭐 눈물길이 내려가는 게 좁은 게 없는지, 네. 혹은 눈곱 풀염 없는지, 알러지 결막염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그건 한번 질려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바람개비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네요. 제주도 눈이 많이 왔나요? 혹시 지금도 오나요?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많이 조금? 예, 네. 이렇게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아기를 하원에 댔는데 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여서 정말 이렇게 담요에 납치하듯이 이제 아기를 꽁꽁 싸매고 왔는데요. 어느 정도 눈이 왔냐면은 제가 똥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와 정말 어마장장하게 오늘 한 오전까지만 해도 폭설이 내려가지고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 정도 날씨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은 좀 운전하고 오셨어요 오늘? 예, 다행히 제가 그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해서 와. 예, 비교적 든든합니다. 현명하셨네요. 저같이 운전이 자신 없다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팔복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여성인데요. 여름 지나고 새벽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눈물이 창피할 정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소 안경을 쓰는데 렌즈를 끼고 또 오토바이 탈 때 쓰는 그런 선글라스를 좀 쓰려고 하는데요. 이런 렌즈가 더 눈을 예민하게 만들까요? 렌즈라고 하는 건 소프트 렌즈를 말씀하시는 거일 테고요. 선글라스 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소프트 렌즈 끼는 게 오히려 또 눈에 자극을 줘서 네.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새벽에 반복적으로 계속 눈물이 나는 게 있다면은 그것도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네. 보통 새벽에 또 온도 변화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안 불어도 그 온도 차이를 느껴서 눈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소프트 렌즈는 일단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네. 선글라스 쓰는 거는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강나영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엄마께서 한쪽 눈의 안쪽이 좀 붉어지셨는데 좀 나아지다 싶다가 또 붉어지는 상황입니다. 염증이 생긴 건지 치료를 받아야 낫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한쪽만 붉어지는 질환들은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결막염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상공막염 혹은 뭐 건조증으로 인한 것도 있고 네. 알러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말씀만으로는 그걸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일단은 저절로 낫는 형태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려보시면은 보통은 어렵지 않은 질환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면서 짧은 치료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진 경우 많으니까 한번 질려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무엘님께서는 다쿠아스 같은 건조증 안약 치료제를 쓰게 되면은 다른 안약은 그러지 않는데 이 안약 치료제는 왜 하얗게 눈곱이 끼는 걸까요? 또 최근에 나온 안구 건조증 치료제로 레버케이는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물님 같은 경우에는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디쿠아스 안약인데요. 사람들이 사실 다쿠아스라고 많이 네. 이름을 조금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원래 이름은 디쿠아스인데 어쨌든가 그 디쿠아스가 말씀하신 대표적인 건조증 치료제 안약 중에 하나예요. 네. 눈물 분비층을 늘려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근데 눈곱이 생기는 거는 이제 이 디쿠아스 안약은 이제 물도 늘려주고 이제 지질층하고 그리고 뮤신층이라고 해서 이 원래는 눈물층이 세 겹으로 돼 있는데 그 세 가지 성분은 다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면은 눈곱이 많이 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작용일 수도 있기는 한데 치료 효과는 나타나는 걸로 이해하셔도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눈곱 끼는 게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사실 저도 디쿠아스를 그러면은 너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써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하얀색 눈곱 끼는 게 약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건조증의 그 뻑뻑함이라든가 건조감이 훨씬 덜 하신다면은 이 디쿠아스를 좀 더 써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건조증 치료제 다른 안약으로 레바케이 하는 이 성분이 레바미피드인데요. 이것도 디쿠아스와 같은 건조증 치료제 안약인데요.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이제 넣어 보셨다면은 그 입에서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코로 연결이 예, 돼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쓴맛을 느꼈다고 입으로 흡수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레바미피드 그 성분 자체가 위보호제로도 쓰이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쓴맛이 난다는 부작용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견딜만하거나 괜찮으시면은 장기간 넣어도 괜찮은 좋은 안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예진님께서도 들어오셨고 행복소금님이 어머나 의상이 너무 멋지세요. 아름다운님께서도 크리스마스 느낌 풀풀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또 예진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두 눈이 뻑뻑하고 심하게 졸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항상 불편합니다. 운전할 때 너무 힘들고 정신이 흐릿하기까지 해서 힘이 됐는데요. 인공 눈물을 넣어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65세 여성인 걸 감안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눈물 자연 분비 감소량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건조증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고요. 보통 60대 이상이면은 가벼운 눈꺼풀 염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조증이 좀 더 크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운전할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들을 눈꺼풀염을 같이 교정을 해준다든가 혹은 건조증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같이 써야 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안과 진료를 한번 보셔서 원인 질환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다만 당장 안과를 방문하기 힘드시다면은 매일매일 뜨거운 찜질을 하루에 10분 이상씩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참 개개인마다 느끼는 그런 증상도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그 원인을 일단 찾고 나면은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좀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들어오신 분들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혜국님께서는 저는 원래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눈물이 줄줄 흘러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안과 가서 검사를 받으니 눈물길은 막히지 않았는데요. 건조증이 심해서 그렇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인공 눈물을 자주 넣기도 하고 또 안약을 넣으면 눈에 통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도 종종 저도 많이 접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일단은 건조증이 심한 게 분명히 원인으로 나타났다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건조증 치료제 안약들이 일반 인공 눈물보다 그 저만감이 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따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넣고 나면 알싸하게 뭐 5분 동안 10분 동안 아프다고 맞아요, 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힘들지만은 그 안약을 넣다 보면은 그게 적응이 되거나 그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회사의 제품 혹은 다른 건조증 치료제 성분 안약을 쓰는 게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건조증을 좀 더 아니면은 그 치료제 안약뿐만이 아니고 건조증을 좋아지게 하는 시술 필요하다면 IPL 치료라든가 혹은 눈물점 막의 삽입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도움되는지 한 번 더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터미널 특허님께서는 하품을 할 때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손이 자꾸 눈으로 가면 닦으면 또 눈 주위가 빨갛게 되고 맞아요. 이게 진짜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되고 저는 한번 그래서 눈을 원래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는데 좀 손을 깨끗하지 못한 채 비볐나 봐요. 저는 피곤해서 이제 그 알러지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청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되게
뜨끔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일상 속에서 좀 가장 크게 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세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혹시 2달 정도 좀 지난 신생아가 눈곱이 갑자기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괜찮은 걸까요? 열이나 기침 증상은 없습니다. 네. 일단 감기 증상은 없기 때문에 아마 크게 나쁜 쪽은 아닐 텐데요. 신생아도 눈곱이 끼는 일시적인 결막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신생아에서 쓸 수 있는 가벼운 항생제 안약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만 넣어줘도 좋아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진료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엄마들은 이 시기엔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러지라고 더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신생아일지라도 좀 넣을 수 있는 안약이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예. 네. 자, 좋은날님께서는 선생님, 저는 시력 검사를 할 때 눈을 가리고 잘 안 보이는 시력 검사판에 보면 눈물이 나던데요. 혹시 양쪽 눈의 시력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시력이 다르다고 해서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력 검사판을 볼 때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순간에 건조증이 있거나 눈에 자극적인 게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 순간 되려 이런 자극성 눈물 분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내 눈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조증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를 한다든가 눈꺼풀염이 있다면 그걸 교정한다든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증상들이 제 증상들이다. 덴트님께서 이제 대부분 좀, 이거 내 증상인데 싶으신 느낌들 많으신 것 같아요. 뻑뻑하고 시리고, 찬바람 맞으면 눈물 나고, 새벽에 눈곱 끼고, 눈꺼풀에 알레르기 있고, 눈물을 열심히 넣어도, 인공 눈물 넣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중복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따뜻한 방송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 팔복님께서는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눈 압력이 좀 높이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관리 방법 있을까요? 네. 그 팔복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질문에서는 첫 번째는 눈 압력이 정말 높은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높게 나왔다고 무조건 다 안압이라고 하거든요. 눈 압력을. 안압이 높다라고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그 순간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안압을 재보는 게 중요하겠고, 네. 그래도 좀 높은 경향이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녹내장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녹내장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안과에서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도 녹내장이 없는데 압력이 좀 안압이 높은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혈압이 높지 않은지, 혹은 담배를 태운다면 담배를 줄이신다든지, 혹은 이제 머리 쪽에 압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복근에 과한 힘을 주는 운동이라든지, 수경을 오래 낀다든지, 네. 수그리는 자세가 많다든지, 그 눈에 압력이 전달될 수 있는 행위들을 자제하는 것들은 도움되겠습니다. 네. 참, 저도 원장님과 방송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이제 정기검진 때 정도만 이제 안과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항상 함께 고생하고 있는 게 또 눈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과와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연말 한 해를 또 고생했던 내 눈을 위해서 여러분 또 안과와도 많이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움님께서는 원장님, 남편이 제 눈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요. 혹시 안압이 높으면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나요? 네. 성인에서는 눈이 튀어나올 때 안압이 높은 거랑은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눈이 튀어나온 거를 이제 안구 돌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안구 돌출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혹시 내 몸에 갑상선 항진증이란 병이 없는지를 일단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좀 튀어나온 게 많이 있다 싶으면은 안과에서 진료를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그 안구 돌출도가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머리 쪽에 CT를 찍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강나영님께서는 엄마가 아래 눈꺼풀 안쪽에 다래끼가 있는 줄 모르셨는데 터져서 약간 절개해서 제거했습니다. 제거 전, 제거 후에도 다래끼가 있던 안쪽 점막이 붉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낫겠죠? 조금 나은 듯한데 많이 좋아지시지는 않네요. 보통은 다래끼 제거술을 하고 나면은 1주에서 2주 정도까지는 충혈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2주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눈에 띌 정도로 점막이 많이 붉어져 있다면은 다래끼가 남아 있다든가 혹은 이제 다래끼와 관련된 유가종이라는 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없는지 체크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불타오르네님께서는 선생님 백내장이 있으면 겨울철에 눈물이 더 많이 나나요? 추울 때 백내장이 심한 사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백내장이란 병은 이제 거의 대부분 시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눈이 아프다든가 눈물이 더 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백내장이 좀 심한 분들 중에서는 햇빛을 받았을 때 그 햇빛의 산란이 눈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뭐 춥다고 해서 백내장 심한 분들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백내장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그 안과 검진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진행돼 있거나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백내장 수술적 치료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가장 맞겠고요. 네. 다만 백내장이 심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에는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안약을 꾸준히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눈 영양제, 네. 눈 영양제는 다시 다 항노화제예요. 그러니까 그 백내장도 노화의 질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네. 늦춰주는 측면에서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혹은 오메가3, 루테인과 같은 눈 영양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백내장 진행 억제에 많이 도움됩니다. 네. 자, 오늘 팔복님과 찬노님의 질문을 끝으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눈을 깠을 때 안쪽에 좁쌀만한 게 보이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프지는 않은데요. 이게 또 사진으로 좀 보면 더 명확할 텐데. 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좁쌀 같은 게 보였다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거는 결막 결석. 결막 결석. 예, 그래서 네. 흰자 위에 돌이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칼슘이 침착돼서 결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마치 우리 신장 결석, 담낭 결석처럼 눈에서도 그런 결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프지 않고 작고 튀어나와 있지 않다면은 꼭 제거를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하거나 뭔가 찔리는 것처럼 아픈 게 있다면 그때는 안과에서 제거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외 상황에서는 이제 결막 결석은 아닌데 그 눈꺼풀염이나 다래끼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염증물들이 그냥 굳어져서 침착이 남은 채로 그대로 남은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크게 있거나 혹은 염증이 거기서 자주 발생한다면은 제거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찬노님의 질문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에처럼 눈이 튀어나오면 손바닥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그런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눈 지압을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 경우에선 저는 스트레칭을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이제 지압, 그러니까 눈을 꽉꽉 눌러주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은 몰랑몰랑한 조직이긴 하지만 네. 그 안에 있는 신경들도 사실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누르거나 하면은 압력이 더 높게 유발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망막이 이제 신경이 그 타격을 입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지압은 가벼운 수준은 상관없으나 찜질을 네. 동반한 과도하게 뭐 밀어 넣듯이 꾹꾹 넣는 거는
지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참 겨울철에 눈시림 또 눈물이 많이 나서 고생 중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듣고 싶었던 주제로 이제 1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원장님과 함께 계속 건조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신 후에 또 건조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방송편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오늘이 불금이죠. 다음 주 월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폭설 가운데 또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가족분들과 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제주 라이브는 내일 오후 2시에도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여러분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